함께 만드는 언론 딴지 USA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 내려졌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 총장은 어떤 식의 징계든 수용할 수 없다고 공언했으니 아마 향후 치열한 저항이 예상된다. 윤 총장의 해임을 바랐던 사람들은 이번 정직 조치가 매우 못마땅할 것이다. 반면 어떤 이들은 오히려 윤 총장을 현직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를 통해 그의 가족 비리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의 위중함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징계 조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늘 그렇듯이 향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백가쟁명식의 예단과 처방이 난무할 것이다. 2020년 12월에 이뤄낸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검찰, 경찰,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손을 못 대던 몇몇 성역이 허물어질 수 있는 조짐을 보였다는 것이다. 실로 여기까지 오는데 들어간 품과 희생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12월에 이뤄낸 역사적 발걸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다. 노무현이 우리에게 남겨준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두운 세상에 도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은 지나칠 정도로 순진했다. 비록 이번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입법들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그러나 앞으로 정권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니 향후 정국을 운영하고 나라 살림을 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방점은 정권 재창출이어야 한다. 그래야 여기까지 힘겹게 온 세월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당연히 민심을 얻어야 한다. 즉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도 30%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어차피 한동안 한국의 정치 지형도는 오른쪽과 왼쪽의 70% 강고한 지지 형태를 탈피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운데가 중요하다. 현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 역시 중도층일 것으로 본다. 지난 15개월 동안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곳곳을 차분하고 세밀하게 돌아볼 에너지와 시선을 너무 많이 뺏겼다는 것이 나의 소박한 판단이다. 차라리 작년 9월에 그 난리가 났을 때 좀 무리를 했더라도 윤석열을 해임시키고 그 에너지로 서민생활, 청년실업, 노동자 안전, 미래 먹거리 등 수많은 난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그리고 올해 급작스럽게 터진 코로나19 대책에 더 집중했더라면 지금쯤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되었을까 솔직히 궁금하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과 의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해임시키는 것이 더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라고 본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검찰을 속전속결로 제압하고 검찰과 씨름할 그 엄청난 에너지를 민생을 돌아보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민심을 얻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민생을 돌보는 데 실패하면 이번에 어렵게 이뤄낸 성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권을 빼앗기면 지금 이를 팍팍 갈고 있는 검찰이 훗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등은 모두 소중한 과업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나무에 불과하다.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숲이다. 혹시라도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당장 윤석열을 해임하고 민생과의 싸움에 나서길 바란다. 시민 새물결 플러스 대표 김유한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대려 확성기의 딴지 USA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